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7급 한자 들어가겠습니다. 7급 한자 100자가 있는데, 자, 8급 한자는 아주 기초였잖아요, 그죠? 기초는 그냥 한자가 이런 거다 알아두라 해서 글자만 했는데, 7급 한자부터는 또 이제 조금 우리 단어도 좀 섞어서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는데, 일단 목표가 뭡니까? 한자를 외우는 게 제일 첫 번째 목표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한자를 외우기 위해서 우리 8급에서는 이게 왜 이래 됐다, 상형 문자니 어쩌니,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를 중점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도 다 입이 들어보셨지만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몇천 년 전에 어떻게 이 글자를 만들었는지는 사실 알 수 없거든요. 그럼 이제 뭐냐? 목표는 뭡니까? 외우기 아닙니까? 실용주의자, 있죠. 그럼 외우기 위해서 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뭔가 하면 외우는데 도움이 되는 그 글자를 보고 요 글자를 가지고 배꼽 파고 들었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이 글자를 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데는 중점을 두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7급 한자 들어갑시다. 또 주제별로 하는 게 좋겠죠. 제일 처음에 계절이 나옵니다. 추나 추동 하나씩 적어볼까요? 핵심 보세요. 봄은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여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가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겨울, 추나 추동입니다. 봄, 춘, 여름, 하, 가을, 추, 겨울, 동. 자, 하나씩 볼까요? 봄, 춘자. 봄 하면 대표가 뭡니까? 봄 하면 무슨 느낌인데, 봄은 뭐 하는 계절이에요? 낙엽 떨어지는 계절. 웃자고. 예. 이걸 뭐랍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랍니까? 추나 추동을 우리 순한국말로 뭡니까? 이랍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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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따라 이러죠? 이걸 모르면은 이라죠. 철부지죠, 철부지. 철부지. 그럼 사람들이 뭐랍니까? 아유, 철 좀 들으라 이러죠. 철 좀 들으라. 그죠? 그 한때 옛날에 여기 저 2층에 있는 박모 씨가 옛날에 제 생일날 아마 그 선물을 갖다 준 기억이 있어요. 뭔 선물 주는가 하면 비발디의 사계 테이프를 갖다 주래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철 들으라 소리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수박이 어느 계절에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그죠? 그런 거 있어요. 딸기가 어느 계절 몇 월 달에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워낙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많은 철부지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 계절을 딱 알아야 됩니다. 자, 봄은 꽃이 피어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죠. 그죠? 자, 소생하는 근원의 에너지는 뭡니까? 역시 해다. 그죠? 햇빛이 따사롭게 오니까 전에 말한 거 똑같습니다. 땅에서 뚫고 이제 싹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소생한다는 표현을 가지고 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뭐 맞는데, 여름 한자는 왜 여름 한자를 잃었을까? 억수로 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분분한데, 혹시 또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뭐 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여러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가장 어울리는 거 보니까 이 글자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 글자가 여름을 대표하는 동물을 갖다가 하나 그리는 형태입니다.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여름 하면 뭡니까? 저 밖에도 시끄럽네요, 지금. 예, 매미를 그려놓은 겁니다. 매미를 갖다가. 그게 매미를 그려놨다가 매미를 이렇게 어떻게 매미를 어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매미를 그려놨다가 이게 점점 변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하니까 아마 옛날 사람들 이런 생각 있어요. 저 우리 추리를 해본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귀에서 들리는 소리라는 게 글이 나가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전기만 없다 해도 안 들리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제 혼자서 산에 가만히 있으면서 느껴봅니다. 저도 한번 엊그제 저 매미가 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게 시끄러운 줄 몰랐거든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워질까? 우리가 자연에서 들리는 물소리, 바람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말고 옛날에 일부러 소리를 내려면 사람이 아니면 인위적으로 내지 않는 한은 우리같이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라디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정말 조용했을 거예요. 그때 그 매미 소리라는 게 그 옛날 사람들 귀에 엄청나게 인상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큰 소리가 어디서 날까? 그래 각상 가보니까 야만하더라 말입니다. 그 여름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름을 대표하는 동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가을은 이제 쉽죠, 그죠? 가을은 쉽죠.
옛날 사람들은 제일 급한 게 뭐니까 묵고 사는 일이 제일 급했습니다. 묵고 사는데 뭐 사장님 보고 월급 주세요 이랬겠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원래는 수렵을 하다가 글자가 생길 때부터 이제 뭐 농경 생활을 시작했죠, 그죠? 농경 생활하면 최고 목표는 겁니다. 가을 하면 뭡니까? 드디어 먹을 거 생기는 계절이죠. 먹을 거 생기는. 요거 뭡니까? 벼화자죠, 벼. 요건 벼죠, 그죠? 벼가 이제 불타잖아요. 벼가 익었죠. 누래 익었죠. 안 그래 새파랗던 게 색깔이 노래졌단 말입니다. 아, 좀 있으면 배불르게 먹겠구나. 그래서 가을, 결실을 나타내는 거. 벼가 익은 계절입니다. 겨울은 요거는 아시겠지만 물 숫자가 나중에 우리 붓으로 되면 이렇게 30연 됐죠, 그죠? 요건 요렇게 되는 거라 안 그랬습니까? 이게 얼었을 때 이수변이 되죠. 띵 아니 물 숫자가 있는데 땡 여기 전부 같아갖고 얼어버리면 얼음 병자 아닙니까? 왜 점을 치는데요? 물이 있는데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얼면은 우리 뭐랄까 이렇게 안에 공기 구멍 같은 게 보이죠, 그죠? 옛날에 그러고 나서 똑 들어보니까 덩렁 들리죠. 고체화된 거 아닙니까? 고체화된 걸 갖다 옛날 사람들 그냥 점으로 찍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수변은 이거 얼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위에 얼어 있는 모양, 얼어가지고 덩어리가 된 모양을 나타냅니다. 즉 모든 게 어는 계절. 모든 게 어는 계절. 이러죠. 자, 얼었다. 자, 그러면 추나추동의 뜻은 뭡니까? 만물이 소생하고 매미가 째렁째렁 울어서 벼가 익어가고 그 다음에 꽁꽁 얼다. 만물이 얼더라 하는 그 말이거든요. 천지 사방이 다 얼어가는 모양입니다. 그걸 보고 추나추동했습니다. 계절을. 다행히 그래도 뭐 우리 중국이 뭐 한국처럼 똑같이 사계절이 있어서 다행이지 뭐 러시아에서 한자 만들었으면 2개밖에 없었겠죠. 그죠? 어느 나라랑 그런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 학교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랑구와 빠를 배울 때 그런 이야기 배웠는데 어느 저 인디안 부락에 가면 눈, 하늘에서 내린 눈이라는 단어가 3개가 있다 그러대요. 눈이란 단어가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을 뭐 눈원 이래서 뭐 그다음에 쌓여 있는 눈은 눈투. 그다음에 이게 얼어가지고 꽁꽁 얼은 거 내린 눈이 얼어버렸죠. 그러면 눈삼. 그래갖고 이게 부를 때 이름이 다 다르다 이죠. 하나는 눈, 하나는 농, 하나는 냉 이랬다 이겁니다. 그렇지 어느 나라나 말이 다르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한자를 배우는 거는 편한 게 우리가 우리 문화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원료는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하고 맞습니다. 맞으니까 저 외우는 거기에 어떻게 본인의 그 느낌만 잘 넣으면은 상상력을 동원하고 어린애 같은 상상력을 만회한 사람이 한자를 많이 배워요. 아시겠죠? 예?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춘, 하, 추, 동. 뭐 쉽네요. 자, 중국으로 볼까요? 중국도 글자 똑같습니다. 자, 하나씩. 자, 춘, 夏, 치우, 동. 예. 중국말로 할 때는 보통 이렇게 하늘천자 받고 봄이다 그러면 춘天,夏天, 치우天, 동天하는데 어쨌든 추나 추동. 한국말하고 똑같네. 얼마 좋습니까? 영어로 보면 뭔데요? 예, 그것도 스펠 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춘하고 우리가 뭐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오히려 한국 사람한테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스프링 뜻도 한국 동양에서 왔죠. 스프링이 뭡니까? 스프링! 통통 튀는 거. 가만히 있다가 이제 통통 튀어 올라오죠, 이제. 뭐가 자꾸 튀어 올라오고, 깨구리도 튀어 올라오고, 막 뭐든지 만물이 튀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어는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일본어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저 앞에 8급 했을 때 질문이 들어왔대요. 일본어 할 때 그 음과 훈이라는 거 도무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는데 일본어로 음은 이라고 훈이 한국말 똑같이 이것이 봄, 춘 하면 춘자는 일본어로 있고 봄은 어떻게 읽고 이래 안 했습니까?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간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일본 사람들이 한자를 자기만 쓰긴 쓰지만은 날생자가 있다 칩시다. 우리 생자 있죠, 그죠? 우리 한국말 생 발음은 뜻은 날생, 뭐, 태어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 일본 사람은 어떻게 쓴다? 뭐, 일본 말은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말로 바꿔봤을 때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고, 또 뭐 있자. 또 이런 거 있다. 일본말로 이렇게 적어놨을 때
여기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 거 무슨 말이시겠죠? 물론 일본은 생일한다, 탄생이란다, 탄저비라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어놨으면 우리가 한국말로 뭐라고 읽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생일 파티 이러겠죠. 라면 뭐겠습니까? 살리는 방법 이러겠죠. 이건 뭐라 합니까? 살아가는 방식 이러겠죠. 이건 뭡니까? 태어난 날 이러겠죠.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생일하면 탄저비 할 때 조 되죠. 그죠? 쇼가 이제 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살리는 방법 이랬으면 뭐 이가수. 그죠? 그래야 되겠죠. 살아가는 방식. 이끼루. 그죠? 그럼 태어난 날 하면 오마레루.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여기에 따라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한국말하고 똑같은데 그 뜻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이 많고 발음은 보통 한 개, 두 개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이런 방식으로 일본을 음과 훈이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 자, 그래도 또 일본어 해봅시다. 봄부터요. 발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붙여서 봄부터 자. 슌, 가, 가끔 개도 되지만은 슈, 토, 예, 토우 아닙니다. 장음이죠. 예? 그죠? 그렇죠. 했지만은 그는 추나 추동할 때 예를 들어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봄이 되었다 하면 일본 사람들이 뭐 슌 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죠? 자, 뭐라고? 자, 하루, 나스, 아키, 후유. 예. 그죠? 사람 이름에 보통 우리 볼 때는 저 앞에 저 발음보다는 내용 음이 아니고 저 우리 저 훈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사람 세고 새뺀 이름 아닙니까? 춘자. 그죠? 하루고. 가을도 있습니다. 가을에 나서면 뭡니까? 얘 딸내미 가을에 나면 무조건 추자 아닙니까? 아기 있고. 그죠? 후유 있고. 나스 있고. 다 있네. 그죠? 똑같아요. 예, 자. 이게 한국에 한테 들어갔고, 한국에 오직 이름 자자 붙였죠. 그죠? 그래서 일제시대 잔재입니다. 자자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은 자자는 어디에 붙습니까? 아들이라는 뜻 말고 붙는 자자는 보통 어디에 붙습니까? 그냥 사물에 붙이는 거죠. 탁자, 의자 하듯이. 그죠?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여자는 사람으로 안 봤어요.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저 봤습니다. 그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갖고 그러잖아요. 왜? 일본 여자 데리고 살면 세상이 제일 편하다고. 그저 총성이니까. 근데 세상이 변했지, 그게 됩니까? 그죠? 그래, 안 됩니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알아두고요. 추나, 추동. 자,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나오네요. 자, 한자 육수 중에 상형, 그 다음 뭐였습니까? 치사 있었죠? 그림으로 도무지 그릴 수가 없었고, 의미를 갖다 표시한 기호, 그죠? 여기 있는데 위에 있으면 상, 밑에 있으면 하 하듯이 바로 상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배운 가운데 중까지 합하면 더 좋겠네요. 자, 상과 하 봅시다. 상, 하. 그죠? 상하.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이건 쉽게 하면 넘어갑시다. 상하는, 여기까지는 쉬우니까는. 상은 위에고, 하는 아래고. 뭐 뜻이 위에, 물건이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라는 뜻으로 쓰다가 점점 변해가지고 윗사람도 위이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윗대도 위에고, 시간상으로 앞에도 전부 지나간 거는 상이 되고, 다음에는 하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온 걸 뿐입니다. 자, 상하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중국어. 자, 상, 샤. 예, 중국어 아래쪽 위쪽 할 때는 비해서 변자를 붙여갖고, 요 변자는 요 글자입니다만은, 쌍변, 샤변 하죠. 나중에. 자, 다시 쌍, 샤. 예. 자, 그러면은 일본어로는 발음이 어찌 됩니까? 예? 예? 발음부터 봅시다. 발음. 바로 상하. 그 다음에 위아래는 딱 그 다음에 보고 상하부터 합니다. 발음은 또 상도 여러 가지 쓰이는데 그때 달라요. 항상 하는 말이죠. 자, 조 혹은 쇼 그때 다릅니다. 자, 아래는 자 하자가 카가 된 거예요. 혹은 또 개 뭐 여러 가지 우리 개가 뭐 일본 사람들 신발 신는 거 뭡니까? 개다 이러죠. 개다. 그거 밑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그죠? 개다 하는 거 밑바닥
발바닥 밑에 갖다 대는 거, 개닥 하는 거, 그럴 땐 또 개, 이렇습니다. 하지만 그냥 위에, 아래 할 때는 또 뭐랍니까? 위에는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경상도 사투리하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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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밑에는 시다, 시다, 시다. 예, 시닥이 아래에 있는 옷, 바지,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예, 똑같습니다. 위에. 편하죠? 그죠? 그죠?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경상도 사투리에서 나왔죠. 경상도 사투리는 위에란 말 없습니다. 뭡니까? 우에 안 그럽니다. 우게랍니다. 그 우게, 그 장롱 우게 안 있나? 우게 하는데 우게에서 온 겁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일본말 중에서 거의 70%가 한국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어는 한국어. 왜냐하면 일본 문화는 섬나라죠. 섬나라는 양사방이 바다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군가 한 군데가 바다 올 때 있으면 그 문화 바로 받아들입니다. 정리를 언어라는 게 정리할 때 한국에서 백제 신라에서 다 문이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고 정립이 되고 나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정립이 되고 나니까 쪽팔리죠. 남은 거 다 받아 써놓으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 지금 볼 때 제일 나아 보이는 건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 지금은 미국화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그 옛날에 쓰던 한국어에서 온 그런 단어들이 많이 점점 사라지고 영어를 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지금은. 일본에 가갖고 뭐 벤조 이래보십시오. 변소. 누가 그런 말 씁니까? 안 씁니다. 전부 토일에 이라죠. 토일에. 화장실. 토일은 그것도 옛날에 뭐랬습니까? 영어에서 그거 갖고 옛날에 토이렛도 이랬습니다.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거든요. 야, 토이렛도가 뭐가,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거든. 그래서 점점 변하고 지금은 토이레 이라죠. 일본어를 한 30년 전에 배운 사람 같으면 토이레 이라 모릅니다. 토이렛도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같은 경우 뭐랍니까? 의사, 영어로 닥터죠. 그죠? 닥터 같으면 처음에 할 때 이걸 갖다가 닥터, 그대로 독일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독일 문화가 일본 문화, 독일 바로 궁극주의 문화가 일본의 옛날에 그 궁극주의 문화하고 상통한 데 있죠. 독일어를 먼저 갖고 닥터 이걸 처음 할 때 도쿠토루 이랬습니다. 도쿠토루. 도쿠토루 이라면 모릅니다. 도쿠토루가 뭐예요, 여러분? 예? 의사! 의사가 닥터지 무슨 도쿠토루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상은요. 그래서 지금은 도쿠타 이라죠. 닥터를, 독터. 참, 점점 그렇게 한다고 또 어디 저 서양 사람이 되네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지금 일본 사람은 뭐랍니까? 바나나더라, 바나나더라 이라죠. 왜 바나나? 바나나 껍데기 색깔이 어째요? 노랗잖아. 황인종이잖아. 속을 벗겨놓으면 안에는 색깔이 백인이잖아. 껍데기만 황인종이요. 알맹이는 전부 백인 같은 짓 하려고 하는, 아유, 이 바나나들, 인류학자들이 그럽니다, 일본 사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부심 가지고 갑시다. 위상, 아래하, 위에, 우에, 시다. 자, 됐죠? 쉬운 건, 예. 여름하고 아래하고 중국어로 발음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말할 때 다른 걸 어떻게 하나요? 아, 중국말로 이거는 시하고 여름은 시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맞죠? 어떻게 다른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럼 또 다른 거 이건 한국말로 앞전자. 맞죠? 이것도 전. 맞죠? 이것도 전. 똑같잖아. 어느 나라나 같은 발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 하나만 딱 하면 아무도 모르지. 그죠? 갑자기 한자 한번 써봐라. 자, 동호 한자 한번 써봐라. 무슨 자요? 전자. 무슨 전자요? 전자가 한두 개인가? 그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하지. 그럼 이렇게 해. 전부. 이러면 알아듣겠지. 그죠? 전부. 전쟁. 전쟁. 전후 좌우. 그죠? 이러면 알아듣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래 하인데, 그 아래는 그 하,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하거든. 글자가 그렇단 말이고. 글자를 쓰면 이렇게 쓰겠지만, 말로 할 때는 당연히 말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아래! 이러면 당연히 아래! 이러겠죠. 그런데 아래, 위에 말고 밑에 있다. 이러든지. 에? 다리 밑에 물고기들이 참 많네요. 뭐 이러든지 이렇겠지. 그냥 하! 뭐 있다. 에? 뭐 여름에 있단 말이야. 그렇게는 말을 안 해요. 헷갈릴 일은 없어요. 아시겠죠? 똑같아. 한국말도 헷갈릴 일은 없잖아. 가끔 헷갈릴 수가 있겠지. 배 크네. 이거요? 타는 거요? 먹는 거요? 뭐가 큰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뭐, 무슨 배? 이러잖아, 한국 사람도 그러면. 내 배! 이러듯이.
이 배! 이러면, 그럼 알아듣잖아요. 이제.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당연히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나라나 똑같이 그런 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주로 뭘로 구분했습니까? 그를? 장단과 성조로 구분했거든요. 우리 눈 같은 거. 이거는 눈. 하늘에서 내린 거는 눈. 그죠?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잖아. 그렇게 구분했지만, 그래 해도 안 되는 거는 많대. 예? 안 되는 거 많으니까. 그럴 때는 성조를 갖고 구분했어요, 옛날에. 성조. 즉, 쉽게 말하면 중국하고 똑같아요, 그래. 만약 어떤 사람은 눈 있고, 눈 있고 하면 다르다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건 사라졌죠. 지금은 사라지고. 왜? 대한민국 표준어는 경기지방에, 서울지검 지방에 그걸 표준어로 잡았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서울 사람 그 성조를 제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워놓으면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중국어 배워놓으면요, 중국어 성조가 있죠. 서울 사람들이 발음 제일 못합니다. 조금만 좋아요. 서울 사람은 좀 이런 말 하면 되지만 어디 나서 뭐 강조하는 사람들도 보면 성조는 엉터리 많습니다. 제대로 못 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제일 잘 내는 사람 대한민국에 경상도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일부, 제주도 일부. 경상도 사람 정확하게 내죠. 뭡니까? 길게 해보세요. 짧게 해보세요. 이건 짧죠? 근데 짧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쌀한 말, 두 말. 이것도 짧죠? 서울 사람들이 이거 구분 못해요. 경상도 사람만 돼요. 이건 말이고, 이건 말 아이가. 예? 이건 말이고, 이건 말이라. 서울 사람들 쭉딱해도 뭐 서울 사람 있으면 실험하면서 어이 봐라 잘 들어 이건 말이죠. 이건 말이고 이건 말 아이가. 그럼 맞대. 이러면 서울 사람 쭉딱해도 모른다. 예? 똑같잖아니까. 아 똑같잖아요. 아 이건 말이고 이건 말이지. 그 자체를 성조거든요. 그 구분 못합니다. 그 액센트가 있는 언어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 말이 그래서 성조가 아직 남아있고 똑같은 말이지만 말을 갖다가 경상도 말이 장단이 아니고 성조를 틀리게 하면 틀리게 되는 말이 많아요. 제가 항상 하는데 문말에 어기사 같은 거 노나 같은 경우에 이걸 서울말로 읽으면 절대로 경상도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처럼 말했잖아요. 이거 이해 한번 들었죠 쉬운데 다릅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이걸 서울 사람 말로 이거 니 뭐 묻노 니 뭐 묻나 모릅니다. 뭐라 하는 얘기랍니다. 경상도 사람이 읽으면 다르죠. 뭐 묻노 볶음밥 니 뭐 묻나 다르죠. 질문이 다르죠. 이건 뭡니까? 노자는 뭔데요? 먹은 거 갖다 대라 이거죠. 구체적으로 이건 뭡니까? 유무를 나타내는 거죠. 도대체 먹은 적이 있냐 없냐 이 말입니까? 이 다릅니다. 근데 서울 사람 이건 모르면 니 뭐 묻노 니 뭐 묻나 이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바로 이게 우리가 말해 액센트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게 성조예요. 훈민정음에도 성조 나와있죠. 다 살아있습니다. 왜? 지금 서울말 표준말로 하는 바람에 제가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은 사투리 나쁜 게 아닙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거. 어느 나라든 방언 죽이면 그 나라 잘 된 나라 없습니다. 방언은 또 그 나름대로 발달시켜야 됩니다. 제주도 방언 나중에 사라지고 나면 참 언어학자들은 아마 목을 내고 울어야 될 거예요. 니 뭐 묻노? 니 뭐 묻나? 다르죠? 그죠? 여기서 확 달라지죠? 이게 바로 성조의 일부입니다. 남아있는 성조입니다. 그 성조와 경상도는 남아있거든요. 알겠죠? 같은 발음이 나오지만 헷갈릴 수도 가끔은 있지만 그런 거는 극히 드물다. 알겠죠? 자,